기출문제집은 23쪽. 기출문제집 여기 23쪽 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걸 강의해 드리려고 그러냐면 측량에서 지적 적부 심사 있죠? 56, 요약집은 56페이지. 요약집은 56페이지 펴보셔. 요약집 가져오셨어요? 거기에 요약집 보면 56페이지에 있고 앞에 한 장을 펴보시면 54페이지 보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있나요? 그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지적 측량의 종류에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그러지? 기초 측량. 여러분들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지적 기준점이 3개 있잖아요. 지적 기준점이. 그래서 여기 우리 금호 어울림 뒤에 가보면 지적 기준점 중에서 50m마다 이렇게 측정해 놓은 걸 우리는 지적 삼각점이라고 그래요. 도군점이라고 그래요.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것. 지적 삼각점 별로 없어요. 지적 도군점 또는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을 설치하는 측량을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에 등록 전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지적 공부, 복구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알고 계셔야 되고, 지적 현황 측량이 요 2가지 헷갈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 이렇게 이런 지적 기준점 측량 이외에 이 12가지를 지적 기준점의 기초에서 측량을 실시한다고 해서 세부 측량이라고 하잖아. 이걸 무슨 측량이라고 그래? 세부 측량.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을 할 때 이해관계에는 측량을 해달라고 의뢰서를 제출을 해. 그러면 누구에게 의뢰서를 제출하냐면 측량 수행업자 있잖아요. 뭐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을 측량 좀 해달라고 의뢰서를 제출하는데 요 사람들이 이렇게 측량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중에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은 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야. 그래서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은 소관청이나 시도지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재조사 측량, 이 재조사 측량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점이나 도군점 이런 것들이 일제시대 때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한국이 지적을 다시 조사하는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그래.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이나 검사 측량은 업자가 해야 돼요? 소관청이 해야 돼요? 이런 2가지는 해달라고 의뢰할 수 없다 이가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이해해 줘야 돼. 여기 의뢰인이 이해관계인에게 여기 측량업자에게 측량 좀 해주시오라고 부탁할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어. 사실 재검 외워버려야 돼.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검사는 누가 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 했으면 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해. 따라서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시도지사에서 또는 소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여기 의뢰한다, 의뢰하지 못한다. 의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검단 신도시와 같이 구도시를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신도시로 만들었을 때 하는 측량을 외워야 돼. 다 지적 확정 측량. 기억, 나머지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이게 바다로 해면이 된 거.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지적 현황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지적 현황 측량은 여기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그럼 건물의 위치와 도면의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은 지적 현황 측량.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됐나? 그러면 자,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여기 업자들이 한다고, 국가에서 한다고 쉽게 그냥 그거 해달라고 의뢰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은 여기는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은 면적의 증감이 없거든. 면적의 증감이.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검사 측량의 대상이 되지 검사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아까 다시 해. 경계 도면에 있는 그런 지적도에 있는 내용을 경계에 다시 표시하는 걸 경계 보건 측량이라고 하잖아요. 말뚝만 다시 박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면적의 증감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는 지적 공부를 정리할 일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현황 경계, 뭐 보건 측량, 경계 현황 측량, 보건 측량은 여기 두 가지는 검사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몇 가지만 특징 기억하시면 돼. 그다음에 측량 기간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 측량 기간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서 기초 측량은 측량 기간이 얼마? 5일. 검사 기간은 그런 거 외워주시면 돼. 그다음에 세부 측량은 세부 측량도 당연히 이거 여러분들 이 5일 4일이라고 5일과 검사 기간,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5일 4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 측량을 가리키는 것이야. 따라서 기초 측량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기준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 있지 이런 거. 그래서 기준점이 15개를 설치할 때가 15개까지 설치할 때는 얼마를 4일을 더해주고 그 후 4점마다 1일씩을 추가한다 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쉽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 문제가 쭉 나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측량 절차에서 측량 기간의 법정 기간, 이거 세부 측량의 법정 기간은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며칠, 그리고 뭐 이런 걸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측량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그냥 20일 하면 곱해서 나누면 돼. 그래서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5개 있잖아. 이게 도근점 이런 것이 아니? 삼각점 이런 것들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개까지는 몇 개를 추가해. 며칠을 4일. 그리고 그 후에는 4점마다 1일씩을 추가한다. 그러면 만약 17일이면 얼마인가 생각하면 돼. 15 빼잖아. 이렇게 2개잖아. 4점마다 1일씩이니까 하루지 이런 거. 15점까지는 며칠? 4일. 기본이 검사 기간이 5일 아니야. 5일, 4일, 1일 더우면 10일이다.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어. 22일은 하겠지 이런 것들. 17 빼봐. 15 빼봐. 그럼 7일 남지? 그러면 4점마다 1일 3점이네? 그러니까 이틀이네. 이런 게 1일 추가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얼마야? 5점, 4점, 1일 하루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해 보셔. 그런 것들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야. 여러분 요약집은 54쪽을 보시고 그리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서 문제에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84쪽을 한번 봐. 문제집은 84쪽 그림이 지적 측량 절차가 나오고 거기 보면 그다음에 92쪽을 보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고 나오나 그림을 보면 그 문제집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뭐 괜찮고 그다음에 요약집은 홍승환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책은 56페이지에서 지적 적부 심사.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야. 이게 지금 지적
측량업자가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 측량 결과를 성과라고 그래. 측량 결과를 소관청에 측량 결과를 제출하면 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해. 근데 여기서 지적 확정 측량에 의해서 측량되는 그런 규모가 국장이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고 이하이 미만 있잖아요. 그럼 소관청에서 검사 측량을 해. 그러면 이제 측량업자가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소관청이 검사를 할 거 아니야. 검사 측량을 해서 그 결과를 성과도 있지. 결과도를 측량업자에게 다시 보내줘. 그러면 측량업자는 자기가 측량한 결과와 검사 받은 결과를 다시 의뢰인에게 보내줘.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의뢰인이 측량을 의뢰했는데 측량업자가 한 것과 검사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그때 이루어지는 게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지적 측량 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했던 내용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를 해. 이게 지적적부 심사 청구라고. 됐나? 그럼 그 지적적부 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럼 시도지사는 여기 이 지방지원위원회는 시도지사 내에 있어 관할에.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시도지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회부해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적적부 심사 청구는 이미 측량한 결과에 대해서 검사한 내용을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도지사에게 적당한지를 청구하면 시도지사는 그것을 검토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조사 내용을 보내준다. 이거 회부한다고 그래. 여기까지.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내용을 지금 시도지사에서 올라온 측량 결과를 심의 의결을 해. 심의 의결을.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적부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는데 며칠 내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되냐면 60일 내에 결정을 해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체 없이 다시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돼.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60일을 물어봐. 60일을. 되겠나? 그러면 만약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할 수 있어. 심의 의결 그런 기간을. 며칠을 30일을 연장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 60일 내에 심의 의결을 마치면 그 의결서를 다시 시도지사에게 보내줘야 돼.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 의결서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보낸 의결서를 어디다가 보내줘? 소관청에다가 보내줘. 이렇게. 자, 그러면 1차로 소관청에 도달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결서를 일주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다시 보내줘. 의뢰인에게. 그럼 여기서 의뢰인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소관청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대로 직권으로 수정하거나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그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지? 그럼 여기서는 심사 청구야, 재심사 청구야. 재심사 청구를 며칠 이내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를 하는데 그 재심 청구를 어디에다 해? 국토부에다가. 그럼 국토부 산하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 국토부 내에. 그럼 국토부 장관은 여기하고 똑같이 이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똑같이 여기는 의결서야 재결서야. 여기서 다시 결정해달라고 송부를 보내.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똑같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심의 의결하고 당연히 30일 연장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재결서를 이렇게 보내서 이제 여기서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달라고 하면
국토부 장관은 똑같이 30일 이내에 요구한 사항을 중앙지적위원회에 보내. 똑같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며칠 내에 또 심사를 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똑같은 거 여기는 똑같이 60일 내에 심사해서 그 심사 결과를 여기는 자 읽어본다. 의결서. 여기는 의결서야. 재의결서야.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결의한 건 두 번째 결의한 거 아니야. 재의결서를 다시 국토부로 보내주면 국토부는 다시 시도지사에게 재결서 송부해줘.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소관청에게 여기서 1차로 보내준 의결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보낸 의결서와 그 다음에 여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결의한 재결서 사본을 다시 이렇게 보내줘. 지적소관청에게.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은 지방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결서 사본대로 등록사항을 직권 정정해야 돼. 재결서대로 해야 돼. 재결서대로 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것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걸 보고 그냥 주로 날짜를 물어봐. 정리해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한 내용에 대해서 적부심사 의뢰를 청구해. 소유자는 이해관계인 누구에게 청구해? 시도지사에 청구하면 시도지사는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빨리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내준다고. 심의결하라 이렇게.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며칠 동안 검토해. 60일. 중앙지적위원회도 며칠. 중지도 60일, 여기도 60일. 그래서 의결이 끝나면 바로 지체 없이 송부해 줘야 돼.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 지체 없이 의결서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통지해 줘야 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자, 여기 결정해봐. 자, 재심사를 지적적부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그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서 며칠 이내에 송부해 줘야 돼요. 30일. 그럼 여기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며칠 동안 심사를 해. 60일. 중앙지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여기서 국토부도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국토부도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중지에 알리고, 중지에서는 며칠 동안 심사 의결한다. 60일. 그러면 지체 없이 다시 그 파란색으로 봐. 여기서 파란색. 소유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면 여기 봐. 파란색 이렇게 국토부에 재심사를 의뢰해. 그럼 국토부는 다시 어디로 그걸 보내? 중지위에. 며칠 이내에 똑같이 30일 이내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며칠 동안 심의를 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똑같아. 그래서 그것을 지체 없이 이제 재의결이 끝나면 바로 어디다가 또 보내줘야 돼? 국토부에. 국토부는 다시 어디로? 시도지사로. 그럼 시도지사는 어디로? 소관청아 지적 정리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야. 이해가 갔나? 그럼 문제를 보자. 92페이지에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틀린 것을 골라라. 자, 93페이지를 먼저 보자. 93페이지. 2번 보자.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 여기 시도지사를 거쳐서 적부 심사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이야, 지방이야? 지방지적위원회. 정답이 몇 번이야?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또 더운 게 뭘 물으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기는 심사고 지적적부 심사고 여기는 심사요, 재심사야. 재심사. 그리고 정책을 개선하고 또 기술을 보급하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기술자를 잘못했으면 징계하는 역할을 해. 이렇게.
또 요걸 물어봐. 한번 해보자. 재심사, 정책 개선, 그다음에 기술 보급, 기술자 양성, 그다음에 기술자를 처벌한다. 그런 조치를 취해. 징계를 한다. 그런 얘기야. 징계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 서는 일은, 자, 여러분들 교재 91쪽을 펴보셔. 문제지 91쪽. 자, 91쪽을 봐. 2번 봐.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여기 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 뭐냐 그 말이야. 여기 지적적부 심사하는 거지. 맞죠? 그럼 1번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의 청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나? 맞지? 요 지적 요 적부 심사. 2번 지적 측량 기술자 나오잖아. 기술 보급은 누가 해? 중지위. 기술자 보급. 3번 지적 정책 개선 나와? 정책 개선도 어디에서? 중지위. 그다음에 4번 지적 기술자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는 누가 해? 징계 요구는 중지위. 기술자 양성도 중지위. 중지위에서 재심사도 하고 정책도 개발 개선하고 기술자도 보급하고 양성하고 기술자도 징계하는 거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들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고. 그리고 축적변경위원회에서는 요거 두 개를 좀 외워야 돼요. 여러분, 축적변경위원회의 기능과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잘 구별해 줘야 돼.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만 공부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어떤 것이냐면, 자, 외워본다. 업무 개선, 그 다음에 기술 보급, 재심사, 양성, 징계, 이렇게 외워줘야 돼. 정책 개발 및 끝에가 중요한 거니까 밑 앞에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에 있는 말 앞에 있는 말을 포함하고 있잖아. 개선해야 돼. 업무 개선. 그다음에 기술의 연구 개발해서 보급해야지. 개발만 하면 뭐하냐고, 보급해야지. 그리고 여기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하는 거지. 여기는 심사하는 거고. 재심사. 그다음에 기술자도 양성한다. 그다음에 징계한다. 이것이 중지위.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무슨 짓만 해? 심사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자, 그럼 문제 1번 봐. 어디를 보냐면 90페이지를 한번 보자. 지적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여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에 있어, 시도에 있어. 국토부.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 그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는 소관청. 이렇게. 그럼 지적위원회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지. 여기는 축적변경위원회는 축적 변경할 때 그때 임의적으로 필요한 기관이야. 여기는. 그다음에 위원 수는 5사람, 5에서 10인이야. 그리고 축적변경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로 구성해야 되고, 임기는 지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 여기 임의기관이니까 임기라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의사정족수 알지?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 그냥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과출, 과찬 하면 돼. 과출, 과찬. 이것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하려거든. 회의 소집하려거든. 7일 전이야, 5일 전이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기능 이런 거 물어본다고. 문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위원장은 여기 위원장이잖아요. 여기는 위원장 국장이 돼. 이게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장 과장 있지? 그런 사람들이 위원장이 돼. 그래서 위원장은 밑줄. 여러분들 국토부에 장관 국장 있잖아.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장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국장, 과장이. 그 다음에 2번 중지위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지 조사도 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과반수가 안 되면 회의 못 연다 그 말이야.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일반 회의 의결 정족수야. 과출, 과찬. 그런 거야. 과출, 과찬. 5번 중앙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오른쪽 유사문제 91페이지. 지적위원회 틀린 것은 시도에는 중지위, 여기 중지위는 어디에? 아니,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부에,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그래서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틀렸지? 1번이?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무슨 짓을 해? 적부심사. 그래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맞고, 그 다음에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2번, 3번 했지? 3번 봐,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심사요, 재심사요. 재심사는 어디에서? 중지위에서 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는 2번. 그다음에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지위 회의 심의 의결 사항 틀린 것은 기술자 양성 하나? 그렇지? 그 다음에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하나? 보급.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한다 안 한다? 여기 제조사는 없잖아요. 여기는 지적적부 재심사. 지적적부 재심사. 이걸 하는 거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하지 않아. 그 다음에 거기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나? 거기 어디다가 개선. 그 다음에 5번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 나와? 징계 이런 것들 다 외워본다. 여기 외워버려야 돼. 재심사. 제일 중요한 게 재심사지. 그리고 자 외워본다. 업무 개선, 기술 보급, 양성, 징계. 이거 꼭 외워야 돼. 이런 것들.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변경위원회의 구성이다. 거기는 여기야. 이게 축적변경위원회야, 지적위원회야. 지금 여기 시험은 여기를 물어봐 버렸잖아요. 여기를 축적변경위원회. 축적을 변경할 때는 여러분 동네에서 지번 부여적이 복잡해. 그러면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적변경이라고 그래. 등록말소, 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 정리, 지적측량, 축적 변경이 저 앞에 있지.
축척 변경 얼른 간단히 봐.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있는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역에 사는 부분들의 지적의 축척이 소축척이면 자기들이 명확하게 나중에 측량을 할 때 자기 땅이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도면을 축척을 크게 해서 측량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땅들이 더 명확하게 구분이 돼. 그래서 그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거든 이 지역에 축척 변경을 하려거든 이 지역의 주민들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척 변경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축척 변경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러면 이제 소관청에서는, 여기서부터 소관청은 지금부터 축척 변경을 시행한다 공고를 해. 그럼 여러분들 공고 나오잖아요. 그럼 공고 기간을 물어봐. 그래서 며칠 이상을 공고해? 20일 이상을 공고를 해. 그럼 공고를 해서 이제 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면 갑이 살고 있던 부분이 소축척으로 해서 살고 있던 부분이 축척을 더 큰 축척으로 바꾸면 경계가 변하거든. 그럼 자기 땅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생겨. 그래서 이것을 축척 변경 확정 공고라고 그래. 이제 여기서 시행 공고, 자 여러분들 시행 공고, 확정 공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관청에서는 지적을 변경할 수가 없어. 정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정리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들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축척 변경이 저 앞에 있어. 39페이지를 봐. 요약집은 39페이지에 그 홍수환 교수님의 요약집 보면 여기 보면 지적 공부 정리의 정지 나와. 오른쪽에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게 지적 공부의 정리 정지가. 그 뭐라고 써있냐면 오른쪽에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돼 있지. 이 말이야 이게. 지금부터 축척 변경 시행한다. 여기서부터 공고하고 시행이 끝났다. 확정 공고 여기까지 지적 공부를 정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알아들었나? 자, 그러면 얼마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리고 누구의 의결을 얻어야 돼? 축변위의 의결 사항이야. 이게 지금 외워가야 돼.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소관청의 승인이냐 시도지사의 승인이냐. 여러분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변경 몇 개 있잖아. 이런 거 외워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고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공고 나오면 얼마 동안 이런 게 기억해야 돼. 얼마 이상 공고해야 돼. 지금부터 이 지역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꾼다 공고를 놓으면 20일 이상 공고를 해. 됐나? 그럼 20일 이상 공고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현재 축척에 의해서 살고 있는 부분을 다 말뚝을 박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소유자나 점유자는 현재의 축척으로 변경하기 전에 대축척으로 바꾸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주변을 이렇게 말뚝을 다 박아 경계점을 표시해. 자, 여러분 경계점 표시. 이해 갔나? 그럼 며칠 내에 경계점 표시를 해야 돼. 한 석 달 걸리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상황 이해해야 돼. 경계점을 표시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경계점을 표시해서 다시 그 부분대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경계점을 표시하면 각 지번별로 여기에 1-1번이 지번이 있으면 각 필지별로 각 땅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다 결정해야 돼. 새롭게 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의 표시 나오면 토지의 표시 아시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것들을 토지의 표시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의 소축척에서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과거의 면적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그럼 다시 측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대축척으로 측량을 해야지. 그래서 측량을 완료해서
여기 1-1번지는 과거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새롭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땅이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측정하다 보니까 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증감 면적에 대한 지번별 조사서를 문서를 조서라고 그래. 국가에서 행하는 문서를 조서를 작성한다.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을 해. 근데 청산을 할 때는 이 땅이 한 필지당 얼마일 것인가 먼저 필지당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을 해. 과거에 여기서 축적 변경하기 전에는 한 평당 5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축적 변경을 했더니 뭐 700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지번별 평당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을 해. 누가 결정을 해? 축변위에서 심의 의결을 해. 이거 외워가야 돼. 자, 여기서 축변위. 그래서 금액당 결정을 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과거에 값은 요만큼 갖고 있었는데 평당 과거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자기 땅이 대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평당 늘어난 돈. 그 다음 이 사람은 더 갖고 있었는데 줄어들었잖아. 과거에는 20평 갖고 있었는데 대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18평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 그러면 각각의 과거에 늘어나기 전에는 얼마였는데 현재는 얼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청산금을 계산을 해. 주고받을 돈을 계산을 한다고. 누가 계산을 해? 청산금 산정을. 축변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감 면적에다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해서 청산금을 산정을 해. 자, 그러면 이제 다 값은 500만 원을 더 받을 것이고 밑에 있는 을은 500만 원을 과거에는 500만 원 더 만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줄어들었다라고 청산금 산정해서 공고를 해. 자, 청산금이 각각 필지별 청산금이 얼마로 결정했다 공고를 하지. 그럼 공고하면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돼. 여기서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근데 여기는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라는 뜻을 공고하잖아요. 여기는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15일 이상을 공고를 해. 지금 서로 대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면적이 변한 거야. 면적이 변해서 면적이 변한 만큼 면적이 더 늘어난 사람은 돈을 더 받아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과거에 갖고 있었던 돈을 더 내야 되고 이런 청산금 산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청산금 산정을 했으면 자 이제 돈 받을 사람은 받고 또 더 낼 사람은 수납하라. 납부고지서 및 수령 통지를 보내줘. 그러면 여기는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 며칠 이내에 여기는 2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 이의 신청 기간이 몇 개월? 1개월. 여기 1개월. 그럼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의 신청은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이의 신청은 소관청은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인용할 것인가 받아들일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것도 한 달 내에 다시 인용 여부 결정을 통지해 줘.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자, 여기 본다. 한 달.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더 내든가 받아가든가 해야지. 그 기간은 6개월. 그 기간은 몇 개월? 그래서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돈을 받아가든가 더 내든가 해서 그것이 증감 면적에 대한 청산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청산이 끝나면 이제 축적 변경은 확정되었다 공고하지. 그럼 그때 공고하게 되면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이게 일단락 되거든. 그러면 축적 변경 확정 공고가 되면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사항을 등기소에 촉탁을 한다 해서 문제가 끝이 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물어보냐면 축변위의 심의 의결을 물어봐. 축변위에. 그래서 일단 축변위도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여기 제곱미터당 금액을 지금 현재 과거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대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로 변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을 해. 그러면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하면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청산금을 산정하지. 청산금 산정을 해. 그럼 청산금 산정해서 공고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공고했더니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거 아니야? 그럼 이의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해. 이의 신청에 관한 심사를 한다고. 그리고 소관청이 또 회의에 붙일 거 아니야? 그런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사한다 하시면 돼. 축적 변경과 관련하여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사한다. 자, 문제 봐. 91페이지의 문제. 91페이지 지금 5번 봐. 지금 5번 하다 갔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지적위원회야 축적변경위원회야. 거기다 메모해 보시죠. 축적변경위원회에다가 몇 줄 것이고 축적변경위원회에 몇 줄 것이고 지적위원회와 비교 이렇게 써야 돼. 이 여러분들이 이 위원회가 두 개 나오거든. 위원회가 축적변경위원회 그다음에 지적위원회 이렇게 중앙지적 지방지적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개 비교해야 돼. 그럼 어디? 축적변경위원회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구성이 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똑같아. 중앙지적위원회와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5명 이하일 때는 아까 5명 배웠지? 5명 이하일 때는 그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을 해? 소관청이 지명한다. 이렇게. 저 앞에 있는 축적 변경과 그다음에 뒤에 있는 지방 지적이 얼마나 비교해 보셔. 자, 66페이지로 한번 가봐. 66페이지에 17번에 테마 17번 축적변경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위원회 3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한다. 얼마 이상을? 3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여기 축적변경위원회의 구성은 5사람 또는 10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축적변경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보다 계획, 결정, 산정, 이의신청, 붙이는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해. 그래서 축적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산금 산정에 관해서 의결하지? 청산금 산정 맞아? 그 다음에 청산금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거 잘 외워놔야 되고 두 개 비교해서 이거도고 심의 의결 사항 이거도고 축변위의 심의 의결 사항과 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달리해서 외워놔야 돼 반드시고. 자 오른쪽 봐. 67페이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변위의 심의 의결 사항 5개 있었어. 외워봐요. 계획, 결정, 산정, 이의신청, 붙이는 일.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 시행 계획 나왔네. 그 다음에 2번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나왔지. 결정.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승인은 누가 했어? 시도지사. 그 다음에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지? 산정. 그 다음에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놓으면 되지. 여기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거 심의 의결 사항이.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여러분들 책에.
측량 절차 하나만 더 하고 쭉 봐서 92페이지로 가시죠. 아까 92페이지 하다가 말았지? 1번 문제집 테마 27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틀린 것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측량업자이다. 맞아? 세 사람 중에서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저기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이렇게 지적 적부 심사를 청구한다 이거야. 2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맞지? 30일 이내에 여기 지방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렇게. 3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여기 청구하려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측량업자는 지적 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 청구서에 측량 성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맞지? 그 다음에 4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한다. 5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어디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다가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요, 재심사요. 그러니까 거기다 재심사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네. 자, 1번 오른쪽에 93페이지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 심사 옳지 않은 것은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 그다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중앙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어 국토부에 두어 국토부에 둔다. 맞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맞아? 맞네. 여기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있어? 시도에. 축적변경위원회는 소관청. 여기는 시도, 국토부, 소관청 이렇게. 3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일주일 전이야 5일이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맞네? 그 다음에 4번 지적적부 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 청구서에 측량 성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아까 측량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직접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어디다가?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지.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여기를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부 속에 있어. 국토부 속에. 3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것으로 틀린 걸 골라라고 그랬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측량 수행자는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 청구 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여기 징계는 중지에서 하는 거지. 중지에서. 그 2번 틀렸고 3번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여기 5일 아까 회의 소집은 5일이야. 여기는 7일 이내에 빨리 보내야 된다.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네 번째,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을 받은 자가 여기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이렇게 의결서를 받은 자가 그 의결에 불복을 하고자 할 때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바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에 국토부를 거쳐서 청구해. 그래서 거기다 거쳐 동그라미 쳐.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심사여 재심사야. 재심사.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도 있다. 5분간 휴식. 이거 끝나고 등기 뽑을 거예요. 사진 찍어놔요. 사진.